네, 안녕하세요.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 어, 해외 직판 깊이 알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음, 오늘 주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어, 해외 직판을 할 때, 해외 직판을 할 때 독립점으로 진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 쇼핑몰을 자기 독립된 자기 점포를 가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이런 데 입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입점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해외 수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직구 방식이고, 또 하나는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티콘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이 있습니다. 역직구 방식은 이런 형태,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매각된 여성 의류점 스타일란다인데요. 스타일란다 사이트를 보면 이 아래에 일본인을 위한 사이트가 있어요. 이 일본인을 위한 사이트 제일 아래 가보면 회사 소개가 나오는데요. 서문빌딩, 잔다리로, 마포구,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에 이 회사가 있는데, 일본 고객이 한국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일본어로 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해 가는 거죠. 관세며 통관 처리 같은 거는 전부 소비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품도 어, 한국으로 EMS 등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결제도 일본 결제가 아니라 한국 결제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다른 나라 소비자가 와서 사라는 게 역직구 방식입니다. 직구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역직구는 딱 그 반대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도록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이게 역직구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비즈니스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독이나 프랑스에 있는
어떤 작은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샀다고 해도 파는 사람도 도대체送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반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일이 술술 진행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직구는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그다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일란드에서는 얼마나 팔지 모르겠는데 뭐 그다지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역직구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해외 쇼핑, 역직구는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하는 방식이 해외 쇼핑몰 입점입니다. 아마존, 타오바오, 티몰, 라쿠텐, 라자다, 소피 이런 해외에 있는 쇼핑몰에 입점하는 거죠. 이 방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에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것하고 이론 면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성공할 확률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외 쇼핑몰에 입점해서 팔고 싶어 해요.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올리고 파는 거는 쉬워요. 어쨌든 한국 쿠팡에 물건 올리는 게 쉬운 것처럼 해외 쇼핑몰에 물건을 올려놓고 팔려는 시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렇게 입증이 됐어요. 아, 그 방법으로는 팔 수가 없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어, 아, 어, 먼저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입점으로 안 된다는 글 중에 첫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이분은 한국의 해외 판매에 정말 전문가 분이세요. 이분 글은 항상 정독할 필요 있어요. 초보들이 보면 그럴듯하다. 컴퓨터 한 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100배 커져도 나는 창고도 필요 없고 심지어 직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아마존에 입점하거나 알리바바 타오바오에 입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천만 셀러들도 공장 가진 돈 많은 사장님들도 돈을 벌기 힘든 구조가 되었는데 직장 다니다가 부업으로 혹은 대학생이 뛰어들어 아이디어 상품과 디자인으로 아마존에서 돈을 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이론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판매자가 너무 많아요. 판매자가 그러니까 타오바오에 입점해 있는 타오바오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해요. 그 1,000만 개 회사 중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거의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어, 1,000만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화면 공유 기능이 꺼졌나요? 괜찮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쿠팡에서 샀다고 기억하지 쿠팡 안에 어느 판매자한테 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가서 있는 가게를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장사는 단골을 획득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브랜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마존 쿠팡에서는 외부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외부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광고를 했다가 아마존에 들어가거나 쿠팡에 들어가도 사람들은 어, 판매 많은 순, 후기 많은 순, 평가 좋은 순으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면도기를 쳐보면 이렇게 지마켓 브라운 면도기라고 광고를 한 거잖아요. 이거 누가 했죠? 지마켓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고 옥션에서 광고를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지마켓 외에 지마켓 안에서 브라운 면도기를 파는 사람은 광고하지 않아요. 왜냐?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해서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뭐 하여간 후기, 평가 좋은 순. 여기 광고할 맛이 나겠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고할 수 없는 장사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오픈 마켓,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라자다, 옥션, 지마켓, 11번가 그 어디도 고객 DB를 주지 않아요. 아니, 아마존이나 이베이, 라쿠텐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여서 모아놨는데 이 안에 입점한 어떤 회사가 G마켓에서 고객을 빼가면 G마켓은 뭘 먹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G마켓이든 옥션이든 아마존이든 고객 DB를 절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 아마존은 고객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할 때도 암호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누구와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장사를 해보면 매출의 80%는 단골이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단골이 형성되어서 단골이 매출의 80%를 만들어주고, 새 고객이 들어와서 그 중에 10%가 단골로 남으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닥토닥 쌓아 나가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옥션, 아마존 이런 데
들어가면은 내 단골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으로는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으로는 외부 광고도 할 수 없고 고객 DB도 주지 않습니다. 또 오픈 마켓에서 광고비는 독립점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오픈 마켓에서 광고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브라운 면도기 G마켓에 들어가면은 이 상단에 나오게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광고를 해봤자 어느 날 누구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단발 광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광고비가 타겟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게 됩니다. 뭐 링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우 위험한 건데 아마존은 물건이 잘 팔리면 여러 가지 이 트집을 잡아서 폐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열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 입점으로는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조차도요. 중국에는 무슨 알리바바 타오바오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국에서조차 자신만의 상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립몰이 온라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대잖아요. 왜냐하면 1000만이나 되는 여기 1000만 개래잖아요. 타오바오 안에만 1000만 개가 있고 이 중에 제대로 활동하는 데가 몇 개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아마존에 입점한 신규 판매자 중 40%가 중국 판매상인데 이거 뭐 가봤자 또 소용도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이란 건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G마켓,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옥션 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청바지 쳤을 때 뭐 이런 게 전부 다 독립몰이죠. 이렇게 독립몰이잖아요. 어디에 속하지 않고 자기 고유의 쇼핑몰을 여는 거죠. 이렇게 독립점이에요. 의외로 독립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진출한다고 하면 무조건 아마존, 라쿠텐, 라자다, 소피에 입점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외에 쇼핑몰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파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직접 진출한 회사들을 한번 봅시다.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아니네요. 이 회사는 아니고
더재미닷컴이잖아요. 이 회사는 한국 옷을 중국에 파는 독립된 쇼핑몰이에요. 이 회사는 한국 옷을 일본에 파는 디홀릭.jp라는 독립된 쇼핑몰이에요. 이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디에 속하지 않고 독립된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속 편하다는 거죠.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해 있었더니 이벤트 한다고 막 이벤트 한다고 너 광고는 너가 해 판매 안내 사원 너가 갖다 붙여 막 이런 짓 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시달릴 필요 없다는 거죠. 티쿠는 이렇게 독립된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회사입니다. 이렇게 도메인이 독립돼 있잖아요. 한번 보죠. 티쿤을 이용해서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줌이 버벅거려요. 그래서 화면 전환이 굉장히 느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요. 뭐 티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독립된 그 도메인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티쿤이 하는 일입니다. 화면이 전혀 넘어가질 않네요. 참. 지금 간신히까지 넘어갔는데 답답하네요. 이렇게 지금 애드 플래그를 눌러봤는데 이제 화면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화면도.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장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해되셨죠? 왜 이게 장사하기가 쉽냐면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타겟 마케팅.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독립된 점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야.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독립된 점은 검색어 광고, 검색 최적화, 그 다음에 인스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SNS, 이메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효율 높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고객을 내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DB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고객과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 이 방식에서는 고객 DB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B 마케팅이고 뭐고 다 안 됩니다.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은 마케팅비도 훨씬 적게 들고 고객 DB를 가지기 때문에 타겟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적인 이벤트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다만 다만 사람들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것뿐이지 현지화 독립점 방식이 훨씬 더 효율 높은 마케팅과 장사하는데 편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 강의를 통해서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해외 수출 방식은 이 세 가지다. 역직구,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외국어로 만들어 놓고 외국 손님이 와서 사라는 게 역직구 방식인데 이건 비즈니스로 성립하지 않는다.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은 그럴듯하지만 성공 사례 자체가 희귀합니다. 희귀. 그러니까 나만의 상품을 갖고 있는 거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편 상품을 갖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나만의 상품 갖고 있으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팔겠죠. 근데 티쿤이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티쿤은 정말 흔한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거는 현지와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이 방법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이님께서 물어보셨던 자체적으로 제작하나요? 아니면 내부의 시스템 툴을 이용해서 제작하나요? 물으셨는데 지금은 그 티코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보셔요. 화면이 이게 뭐 바뀌어야 멀리 할 수가 있는데 참 많지 않아요. 화면 공유가 먹질 않아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회사들은 티쿤을 이용해서 각각 독립된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이 너무 느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건 줌이 너무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고 이 말로 하는 거는 속도가 되는데 이 화면 공유가 잘 안 돼요.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나요? 어, 아, 독립점은 신뢰성 때문에 이용을 꺼린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어떻게 극복하는지요? 특히 외국에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 티쿤은, 티쿤을 이용해서 만든 인터넷 쇼핑몰들은 그 나라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아서 외국에서 운영한다는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기 나라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티쿤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티쿤은
철저히 현지화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지금 화면 안 넘어갔는데 넘어가는 거 잠깐 기다려서 보면 티쿤식 방식은 현지화한 방식이에요. 현지화한 독립점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뢰 문제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가 잘한 거죠.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현지화가 정말 중요하죠. 그게 안 되고는 뭐 다른 게 될 리가 없으니까요. 티콘 주문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무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저하고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재밌게 놀면 될 것 같아요. 놀다가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지 국가에 맞는 마케팅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어, 이게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공유 한번 시켜볼게요. 음, 저 공유시키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여기에 보다시피 어, 여기 마케팅하는 방법도 이미 다 정리해 놨잖아요. 마케팅하는 방법도 검색어 광고, SEO, SNS 언어만 다를 뿐이지 한국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어 광고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또 이미 티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마케팅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마케팅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천천히 저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것도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이리님께서 진출할 나라를 타겟할 때는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게 있을지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일단 수요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수요가 없는 아이템은 죽은 제갈 공명이 돌아와도 못 팝니다. 어떤 게 수요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 수요가 없어요. 그거는 음식은 식성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불가리아 음식을 우리가 잘 안 먹는 것처럼 아무리 다른 나라 음식이 좋다 그래도 몇 번 먹으면 질리거든요. 근데 김치는 잘 안 질리잖아요. 음식 같은 거 팔기 힘들고요. 효능이 입증돼야 되는 건강식품 이런 것도 팔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흔해 터진 거, 뭐 양말 이런 거 못 팔고요. 그 다음에 없어도 아쉽지 않은 거, 도자기 무드 등 이런 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한 거는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수요가 확실해야 돼요.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간판 이런 거는 뭐 수요가 워낙 확실하잖아요.
비닐봉투, 용기 수요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마그네틱 스티커 수요가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가격 경쟁력은 수요가 있다는 조건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죠. 세 번째는 돈입니다. 광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요. 하나는 수요, 하나는 가성비, 하나는 돈, 광고하면 되니까. 이런 면에서 진출할 나라에 고려할 사항은 그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데 배송망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도 뉴델리 공항까지만 갖다 주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인도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우리하고 인도의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할 게 없어요. 칠레의 내부 사정, 내부 인프라는 아주 안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샌디에고까지만 도착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칠레에 있는 판매자하고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브라질은 2달이 걸린대요. 브라질 안에서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는데도. 그런데 브라질 수도에서부터 출발하면은 브라질에 있는 다른 상인들하고 조건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칠레까지 2박 3일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2B 비즈니스도 티쿤이 지원하는지요? 인터넷 비즈니스는 B2B하고 B2C를 구분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돼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아도 프린트 명함 스티커 현수막은 전부 다 B2C가 아니고 B2B 비즈니스예요. 이게 공유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티쿤의 상품들은 전부 다 B2B도 있고 B2C도 있어요. B2B하고 B2C는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별로 그냥 팔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한국에도 B2B도 있고 B2C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원하죠. B2B도 지원하고 B2C도 지원합니다. 티쿤에서. 티쿤은 다 해요. 하여간 이렇게 저하고 논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들어오셔요. 지금도 뭐 하여간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지식을 축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또 자료 보시고 오늘 한 건 또 동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이렇게 질문해 두세요. 질문해 두면 제가 좀 준비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하여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